예쁘긴 한데.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진자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에어 사용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아이폰 어떠냐? 특히 에어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폰 에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디자인을 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아이폰들 중에 디자인만 생각하고 고르라면 이 제품을 고를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어요. 이제 요즘 에어단? 이런 식으로 부르시던데, 에어를 사신 분들은 이 디자인을 보고 엄청 만족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디자인이 예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건 얇은 두께. 아이폰의 다른 모델들은 전반적으로 두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두께가 5.63mm로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들과 더 비교가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측면 프레임이 유광 티타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얇으면서 살짝 빛나는 유광 프레임, 이게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더라고요. 물론 지문이 많이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뻐요. 그리고 싱글 카메라,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이 싱글 카메라가 예쁜 디자인에 한몫을 합니다. 카메라가 여러 개가 달려있지 않으니까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이 되었고, 프로와 같이 플래토 디자인을 적용했지만 프로는 디자인의 호불호가 확 갈리는 반면에 이 제품은 대부분 예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카메라가 하나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플래토 디자인, 이 카메라 섬의 마감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아주 유려합니다. 또 무엇보다 가볍잖아요. 165g으로 다른 모델들은 무거워지는 반면에 이 제품은 아주 가볍게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할 때 너무 편했어요. 근데 이번에 내구성도 좋아요. 이런 얇은 스마트폰이 출시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내구성인데, 제가 애플파크 안에서 실제로 밴딩 실험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사람의 손 힘으로 구부리는 건 정말 힘들다고 보고요. 기계를 써서 휘려고 해도 어지간한 힘으로 눌렀을 때는 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번에 내구성도 잘 챙겨서 나왔습니다. 카메라 이야기를 방금 했으니까 카메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카메라는 후면에 4800만화소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메인 광각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망원은 없더라도 보통 초광각을 넣어주는데 초광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죠. 메인 광각 카메라는 그래도 잘 나와줍니다. 2배 크롭줌도 잘 나와주고요. 그래서 망원이 없지만 2배로 쓰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다만 초광각이 없잖아요. 저는 외부에서 제품을 촬영해야 할 때, 간단하게 촬영할 때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때 일반 광각이나 망원도 자주 쓰지만 초광각과 함께 넓게 보여주는 것도 자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초광각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풍경을 넓게 찍고 싶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딱 이 화각에서 더 넓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초광각 없는 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없으니까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영상 촬영 기능이 빠졌어요. 시네마틱 기능을 사용해서 뒷배경을 살짝 날려서 찍고 싶거나 조절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에어로는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웃긴 생각인데,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초광각이 없어서 아쉬울 때면 전면 카메라 화각이 넓어졌으니까 뒤집어서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폰 뒤집어서 이건 전면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면 카메라는 아주 좋아졌어요. 1800만화소 센터 스테이지 전면 카메라가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모두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각도 더 넓어져서 셀카 찍기 좋아졌고, 정사각형 센서가 들어가서 세로로 들고도 가로로 찍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 이런 전면 카메라 경험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배터리, 이전에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 연속 재생 테스트로 보여드렸을 때 11시간 25분으로 준수한 사용시간을 보여줬죠. 근데 이거 말고 게임이나 웹서핑, 인스타그램 이런 걸 사용할 때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전 영상 테스트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게임을 좀 많이 돌려봤어요. 약 1시간 50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약 35% 정도 배터리가 빠지더라고요. 에어가 배터리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 전력 효율도 좋아서 분명 배터리 대비해서 아주 오래 가는 것은 맞지만 이런 깡용량이 중요한 게임의 경우는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유튜브 약 3시간 넘게 보고 웹서핑 약 3시간 넘게 하고 인스타그램 30분 정도 보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앞에 게임과 함께 총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0%에서 0%까지 약 8시간 33분 정도 나와줬습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연속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더 오래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평소에
평소에 외부 활동을 하면서 게임을 2시간 정도 할 일이 없으시다면 이 정도면 하루 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이 정도면 최적화나 실제 사용 시간이나 아주 잘 나와줬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고민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프로맥스를 다음으로 6.5인치로 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크기보다 큰 화면을 선호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확실히 가벼우니까 사용하기는 아주 편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죠. 일단 스피커가 상단 수화부 스피커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배터리를 더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알겠지만 차라리 그냥 하단 스피커 넣어서 배터리 조금 뺐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아마 이 스피커만 아니었어도 제품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출력이 너무 작습니다. 최대로 소리를 키워도 소리가 큰 편이 아니에요. 물론 스피커로 들을 때는 대부분 조용한 공간에서 들을 테지만 샤워하면서 노래를 듣는다거나 이런다면 아쉬워하실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나 유튜브 콘텐츠 이런 가로 영상을 볼 때 한쪽에서만 나오는 게 듣다 보면 거슬릴 때가 생겨요. 아무리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지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버리면 한쪽에서만 흘러나오는 게 더 잘 느껴지게 돼버립니다. 물론 이게 세로로 놓고 보면 그나마 나아요. 유튜브 볼 때 세로로 놓고 댓글 반응 볼 때 이럴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네 싶다가도 크게 보려고 가로로 돌리는 순간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능 쪽도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 A19 프로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17 프로와 프로 맥스와 같은 칩이죠. 다만 GPU 코어가 5개로 프로와 프로 맥스와 비교했을 때 1개가 적습니다. CPU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긱벤치 6에서는 싱글 3835점, 멀티 9644점으로 아무래도 얇은 폼팩터 특성상 프로와 프로 맥스 대비해서는 낮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도 성능 수치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죠. 다만 GPU 쪽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는 최대 4899점, 최소 2803점, 안정성 57.2%로 프로 대비해서 최대 최소도 낮은데 안정성도 낮습니다. GPU 코어가 하나 적고 얇은 제품이다 보니까 안정성도 챙기기 어려운 거죠. 온도를 측정해봐도 프로와 프로 맥스하고는 비교하기는 많이 어렵죠. 게임을 30분 플레이하고 발열을 측정했을 때는 약 46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부분은 역시 프로세서가 있는 곳이고 카메라 섬 쪽이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이 섬 쪽을 만져보면 뜨끈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트리플 A급 게임에서 풀옵션으로 플레이하기에는 부족하더라고요. 플레이하다 보면 버벅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옵션 타협은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살펴볼게요. 6.5인치 디스플레이, 120Hz 가변 주사율 프로모션, 반사방지 코팅 다 들어갔고요. AOD도 가능하고 3000니트 부분 최대 밝기도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외부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베젤도 얇고 디스플레이 크기도 생각보다 적당하고 무엇보다 가볍고 얇아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좋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한다거나 다른 콘텐츠를 본다거나 그냥 웹서핑을 한다거나 할 때도 이 적당히 크고 가볍고 얇은 게 만족감을 크게 주더라고요. 아이폰 에어 맥세이프 배터리 새로 나온 거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일체감은 좋거든요. 에어 전용으로 나왔으니까 일체감 좋고 예쁜 건 알겠는데 가격도 비싸고 해서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정품 보조 배터리 사서 이렇게 충전 애니메이션도 보여주고 배터리 남은 것도 볼 수 있고 일체감 좋고 그냥 적당히 한번 충전하는 정도 가볍게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면 오직 20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물리심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배터리를 위해서 물리심 슬롯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스마트폰을 옮기면서 사용을 하니까 물리심으로 사용하는 걸 더 선호하는데 이건 선택지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K20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옮길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하고 옮기는 게 해외처럼 바로 그냥 쉽게 이동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기기를 판매할 때도 번거롭기도 하고요. 이건 확실히 아쉽긴 하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에어 사용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많은 것을 용서하는 제품이다, 이 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예쁘면 다야 이런 말도 있듯이 스피커가 하나 없고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고 이심이고 이런 것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예쁘고 가볍고 얇고 사용성이 좋다, 이것에 비중을 두고 계신다면, 내가 필요로 인해 구매를 하신다면 그런 것에 특화된 기기니까 만족하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저것을 빼고 가볍고 얇게 출시를 한 건 분명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배터리 조금 빼고 스피커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256GB 시작 기준 159만원이라는 가격도 이번 아이폰 17 일반 모델이 256GB 129만원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펙을 좀 더 채워서 출시하면 좋겠네요. 그치만 예뻐서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가볍고 예뻐.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